안녕하십니까. 희망 누리의 희망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좀 재밌는데요. 이상한 변호사와 부적응 회사원입니다. 네. 여러분 딱 보면 이제 눈치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가 요즘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이고,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종영을 한 드라마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정주행 한번 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오늘 희망 나눔을 할까 합니다. 제가 요새 좀 힘든 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뭔가 했던 일도 실패를 한 것도 좀 있고, 포기하고 싶은 일도 있고, 막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희망 나눔을 준비할 때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뭐랄까 전문가들, 이런 글들을 많이 찾고 신문도 검색하고 하는데, 문득 아주 평범한 사람의 SNS에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려봅니다. 힘들고 지쳤다는 건 노력했다는 증거, 또 슬럼프가 왔다는 건 열정적이었다는 증거, 실패했다는 건 도전했다는 증거, 긴장했다는 건 그만큼 진심의 증거, 그만둘까? 지금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되게 평범한 사람의 이 5문장이 있는데요.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상처받았다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좋아했다는 증거, 또 화가 났다는 것은 기대가 그만큼 컸다는 증거, 이거인데요. 여러분 댓글로 여러분도 멋진 한 문장 이렇게 만들어줘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선별해서 치킨 선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이 공모전을 했더니 정말 가슴 뭉클한 문장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도 한번 해봅니다. 나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증거. 야, 되게 멋진 한 문장 아닙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이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지어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한 문장인데 되게 멋진 문장이라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우영우 정말 재밌었죠? 내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그 다음에 역삼역, 이렇게 이제 멋진 대사가 하나 있죠. 제가 우영우라고 하는 이 그 드라마에 빠진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 쇼트 영상 짤 하나 때문에 제가 이 드라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두 진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보시기에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사랑하고 마음만은 연애 변호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그 긴장되는 순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폐를 가진 저 변호사가 변론을 잘할 것인가 불안하면서 쳐다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순간 이 우영우 변호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아픔, 한계를 솔직담백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순간 각오를 다지고 변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신체적 장애와 마음의 장애 부분입니다. 신체 장애는 눈에 드러나죠. 다리가 없거나 팔이 없거나 말이 어눌하거나 특별한 행동을 하는 신체 장애는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드라마에도 잘 나오긴 하지만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보통 사람과 다른 미움을 갖고 있거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할아버지가 마음의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욱하는 성격으로 부인을 늘 욕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의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애들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체 장애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잘 보이니까 사람들이 배려하기도 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솔직하게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기 편하긴 한데,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도 하고, 또 그 감추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영우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장애를 아주 솔직하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가죠.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장애가 없는가. 분명히 저에게도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든가, 어떤 사람들의 기대를 내가 다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부담을 늘 안고 살아간다라든가, 그런 저의 마음의 장애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돌이켜보니까 그 장애가 있다는 걸 솔직하게 밝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밝히지 않고 문제가 생기기도 했던 것 같고, 네,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장애가 있는지 모르겠지라는 생각 먼저 또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영우를 보면서 저에게 있는 장애는 없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영우를 통해서 저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죠. 장애에 대해서 저런 자세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계속 좀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드라마는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은 같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한 주인공, 이 연미정이라는 이 여성은 직장에서 좀 부적응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동료들끼리 어울려야 되고 동아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안 만들어요, 자꾸. 예. 그리고 사람들이 어울리는 게 싫은 거죠. 근데 자꾸 세상에서는 사회에서 어울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직장 안에서도 어려워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사랑도 실패를 한 거예요. 사랑도 좀 잘 안 돼서 진짜 힘들어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 남자 주인공이 한 명이 있는데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상처가 깊은지 이 마을에 와가지고 낮에는 일, 밤에는 술만 마셨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조금 관계가 형성되니까 이 여성이 그 남성에게 나를 추앙하라고 얘기합니다. 추앙. 예. 추앙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남성도 되게 깜짝 놀라죠. 추앙하라고 하면서 나를 채워주라, 내 마음을 채워주라고 간절히 부탁하듯이, 물론 툭툭거리는 말로 하긴 했는데 그런 장면이 이 드라마의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나를 추앙해라. 근데 이 남자가 황당했다가 이 여성에게 추앙은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 질문에 이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응원하는 거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 될 수 있다. 아무 조건 없이 응원하는 것이 추앙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기대를 가지고 또 내가 저 사람과 친해지면 저 사람이 나의 마치 장식품처럼 나에게 이익이 되는, 또 나를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관계만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고 기대를 하면서 만난다는 거죠. 그거에 이 여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응원해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존재를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걸 통해서 이 드라마가 큰 반전이 이제 막 시작이 됩니다. 우영우도 그렇고요, 나의 해방일지도 그렇고, 여러분 이 두 드라마의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려움, 아픔, 힘든 점들을 과감하게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도와달라는 거죠. 나를 이해해달라는 거죠. 우영우도 그 법정에서 저한테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저를 좀 그래도 잘할 수 있으니까 지켜봐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의 해방일지에서의 주인공도 나를 추앙해 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 저는 딱 이게 오버랩 됐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2013년도에 여성연합의 지도자들을 부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책임을 하고 갈 때에 제일 먼저 하늘에서 반겨주실 분이 누구겠어요? 너 왔구나. 그래, 어머니 모시고 참 수고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래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다 그런 각오로 일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더 할 말이 없네. 하여튼 고마워요. 나하고 함께 끝까지 가봅시다. 아까도 누가 나를 표현했는데, 나는 사실 아버님 성화 후에 수면제가 없으면은 깊은 잠을 못 자요. 그런데 내 성격인 것 같아. 내가 무슨 일을 놔두고 결말을 보지 못하면은, 그걸 정리가 안 되면은 잠을 못 자는 성격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을 보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다. 내 뜻을 받아 일해줄 역군들이 있구나. 내 동생이 있구나. 내 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보셨죠? 내 뜻을 받아줄 역군들이 있구나. 내 동생들이 있구나. 내 딸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저 문장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내 뜻을 받아주세요. 내 뜻을 받아주렴. 나를 도와주렴. 이렇게 함께했던 그 당신의 딸과 같은, 여동생 같은 여자 지도자분들에게, 여성 식구님들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문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20년 6월 27일에 미래 세대의 지도자들인 UPA 생도들
청년들도 한참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어머님께서 도와줄 거지? 라고 하는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시는 참 어머님을 보면서 아까 처음에 그 문장 한번 돌이켜 보시겠습니까? 힘들고 지쳤다는 건 노력을 했다는 증거, 슬럼프가 왔다는 건 열정적이라는 증거, 실패했다는 건 도전했다는 증거, 긴장된다는 것은 진심이라는 증거, 그만둘까 하는 지금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 어머님께서 잠이 오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던 그 순간이 정말 긴장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셨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매일매일 보내고 계시는데 당신이 그걸 이겨내고 저희들에게 던지는 한마디가 뭐냐면 도와달라입니다. 역군이 되어달라입니다. 네. 여러분, 우영우처럼, 연미정처럼, 그리고 우리 참 어머님처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슬럼프이고 실패하고 긴장되고 그만둘까라고 생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노력했고 열정적이었고 도전했고 진심이었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여러분이니까 이제 그걸 인정하시고 다음 스텝은 과감하게 홀로 일어서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부담감만큼 도움을 요청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는 건 아니랍니다. 내가 걱정하는 만큼 사람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니까요. 용기를 가지셔서 부담 없이 첫 스텝을 도와달라고 주변 사람에게 요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까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도 한 문장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제가 꼭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희망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